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은, 분양, 자격이라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세 가지 자격에 관하여 정리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자격은요, 상호 연계되어 있으면서 약간의 차이점도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격은요, 반드시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이번 만남에서는 특히 토지 등 소유자 자격에 초점을 맞추고 정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 용어를 볼 때요, 등이라는 것이 이처럼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이어쓰기를 한 사례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수록된 내용 확인부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대로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이라는 것은요, 가지런히 놓일 등, 가지런히 놓일 등이라는 한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요, A, B, C, D 등을 이처럼 가지런하게 놓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란 등이라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의존 명사로서 띄어쓰기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용어로서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이어쓰기를 하는 사례가 자주, 정말로 자주 나타납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같은 것 말입니다. 이건요, 효율적으로 표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A, B, C, D가 제시되어 있을 때 이걸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A, B, C, D라고 표현하면 비효율적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 대표적인 거, 만약 A라고 하였을 때요, 그 대표적인 A를 따서 A 등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A 등 해서 이처럼 이어쓰기를 하였을 경우에서 A 등은 A, B, C, D를 모두 다 나타내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확인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 명사 등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어서 1번 정의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 1번 정의로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란 등이라는 것은요,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이처럼 가지런하게 더 놓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울산, 구미, 창원 등과 같은 공업도시라고 표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요, 공업도시 중에는요, 울산, 구미, 창원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표현 각자 보시면 될 테고요, 이쯤 해 둘게요. 그 다음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2번 정의로 사용되는데요. 2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병주님의 지리산이라는 소설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예, 아주 특수한 경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확인한 결과 전남, 전북, 경남 등 3도라고 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더 이상 나올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한해서 2번 정의로 등이 사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1번 정의로 등이 사용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토지 등 소유자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대로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가 바로 정의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제2조 제9호에 토지 등 소유자에 관하여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요, 다음 강목, 2가지 목입니다. 가목과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3가지 종류의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법이죠. 3가지 종류의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럼 정비사업의 종류가 3가지인데 여기서는 2가지 목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목에 2가지 정비사업이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목에는 1가지 정비사업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거 바로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요, 서로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아예 토지까지도 갈아엎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건축 부분에 초점을 두고 다시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서는 토지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 토지의 권리를 설정한 지상권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적인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순식간에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과목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까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다음에 반복될 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하기에는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대표적인 표현 하나를 따서 거기에다가 등이라는 것을 띄어쓰기 하지 않고 이어쓰기를 하고요. 바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토지 등 소유자라는 표현을 끌어낼 수가 있겠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 건축물 등 소유자 하면은 일관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끄집어내어서 일단 토지 등 소유자라고 정의를 내리되 그건 바로 건축물 또는 아닙니다. 건축물 및 앤드입니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의 방법 등을 법에 규정해 둘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제36조이고요. 제36조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36조는 총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편의상 제2항, 제3항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1항과 제4항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은 제11호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이 또한 편의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1항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에 대한 동의, 그러한 동의한 사항의 철회라든지 혹은 반대의 의사표시까지도 여기에 포함시키겠다라고 괄호 속에 적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이 부분 잠시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동의는요, 서면 동의서에 의하여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서면 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자신의 성명을 적고 조금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그리고 지장을 날인하고 선도장이죠. 지장을 날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그 동의서는 무효로 판정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주의해야만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4항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33조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시행령 제33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호가 당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가 두 가지로 나누어졌으니까요. 그중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였고요. 나머지 하나는 재건축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2호는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2호에는 당연히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어할 것하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4가지 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하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1번지에 그 소유자가 3명이 있다고 합시다. 저 3명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각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셋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나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하고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1의 1번지에 소유자 A가 있는데요. B가 그게 지상권을 설정한 지상권자라고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요. 이 둘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요, 한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이 1의 1번지, 2의 1번지, 10의 1번지 혹은 11번지, 12번지 무려 5개의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경우에서는 이분 또한 1인으로 산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라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다음 화면에서 바로 이 판결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좋습니다. 라목의 핵심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럼 공유자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유자가 나왔다는 것은요, 그 소유자가 최소한 갑을 2인 이상이 되어야 될 겁니다. 편의상 일단 공유자 2인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토지도 하나가 아니네요.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네요. 그럼 그 토지가 A, B 하나만 더 넣을까요? C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A 토지도 이 두 분께서 공유하고 있고요. B 토지에 대해서도 C 토지에 대해서도 이 두 분이 공유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처럼 공유자가 토지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다르다면은
다르다면은 토지 등 소유자 산정할 때도 달라집니다만 이처럼 동일 이게 핵심입니다.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공유자가 두 분이 계시고요, 이 동일한 공유자가 무려 3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을 대표하는 1인, 오로지 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미리 판결의 내용 예고해 드려볼까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요. 자, 색깔 바꾸고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갑과 을이 있는데요. 갑은 A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고요. 제가 단독이라 하였습니다. 단독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과 을이, 이번에는 을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갑과 을이요, B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 소유의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소유의 형태가 여기서는 갑 단독이고 여기서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1인으로 산정을 하여서 총 2인으로 산정이 된다는 것이 바로 대법원 2010년 1월 14일 선고 2009도 15852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판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속대로 대법원 판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요지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을 이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서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요. 만약 다르지 않고, 조금 살을 붙여보았습니다. 다르지 않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A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리고 갑과 을이 B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 소유자 구성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각 부동산별로 각 1인이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되어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수는 2인이 되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내용 대단히 중요한 판결인데요. 이건 조합 설립 후 다물건자 물건 양수자의 분양 자격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미 다루었던 판결입니다. 잠시 후에 재점검하기로 약속하고요. 2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정이라는 동일입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공유자가 AB 그리고 C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 공유자들 중 몇 인입니까? 그렇죠. 1인만이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되어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일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예일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수는 2인입니다만 예, 갑이 A 부동산 자신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을 조합 설립인가 후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동영상에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1인에게만 분양 자격이 부여되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법원 2023년 2월 23일 선고된 2020-36-724 판결과 관련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의 판단 또한요, 이것을 반영하여서 이러한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1인에게만 분양 자격이 부여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가 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고 드렸던 대로 드디어 재건축 사업의 경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요, 다음 강목의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1호의 경우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에 되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 정리하였고요. 이제 예고드렸던 대로 제2호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 이러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세 가지 목이 제시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일 겁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요, 여럿이서 공유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할 겁니다. 그 다음 나목입니다.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할 겁니다. 이미 다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 맞죠? 자, 다음목입니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자, 제3호, 제4호, 제5호 혼자서라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있다면 그분께서는 조금 살을 붙여보았습니다. 구성 또는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결국 취득하였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4호입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조금 살을 붙여볼까요? 기록된 주소 또한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5호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요, 그 재산관리청 각각입니다. 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제2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 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예, 제1호, 제2호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편의상 생략하고 사망사항 또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에 관련된 법령 규정의 핵심 내용 정리는 마무리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참고할 내용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6조 2 이것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에 관한 특례 특별한 이해가 규정되어 있고요. 제37조 또한 특례인데요. 그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